계림시, 개수나무 숲이란 지명을 가진 인구 50만의 소도시다. 그러나 매년 이곳을 찾는 사람은 1000만 명에 달한다. 그래서 역사는 늘 들고 나는 사람들로 붐비고 기차는 끊임없이 새로운 객들을 내려놓는다. 주계장막이 거친 이후 호기심을 안고 중국을 찾았던 사람들. 북경 상해로 이어지던 발걸음은 지금 계림으로 향하고 있다. 광서 장족 자치구, 베트남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중국의 최남단이다. 이곳은 한족의 핍박을 피해 남으로 흘러온 소수민족 장족의 근거지다. 그러나 도심은 여전히 한족이 70% 이상을 장악하고 있다. 도시의 아침을 깨우는 것은 기공 수련자들의 음악 소리다. 그것은 중국의 국민 체조로 어디서나 쉽게 만나지는 풍경이다. 느린 동작과 긴 호흡으로 신체의 기 흐름을 대자연의 그것과 맞추는 경건한 의식이다. 수련자들은 신체에 적당한 리듬을 되돌려줌으로써 체질을 강화하고 질병을 방지한다고 믿고 있다. 다른 곳에서는 악극단의 연주가 울려 퍼지고 있었다. 뱀 가죽을 떨어서 내는 어루의 강렬한 소리와 배우의 열창은 풍류를 즐기는 중국인들의 면모를 드러낸다. 그러나 번잡한 아침 시장은 이곳 또한 개혁과 개방의 물결 속에서 예외가 아님을 말해준다. 출근 시간이면 어김없이 거리를 메우는 자전거 행렬. 계림시는 일견 특별할 것 없는 중국의 여느 도시처럼 보인다. 그런데 시 중심에 자리한 칠성공원에는 계림을 칭송한 글귀들이 빈틈없이 새겨져 있다. 그들은 이곳에 무엇을 그토록 찬탄한 것일까? 평지에 우뚝 솟은 기형의 산봉우리들, 명나라 선조 주원장이 건설한 왕궁터, 현재 계림사범대학으로 변한 이곳은 독수봉을 등지고 서 있다. 코끼리가 물을 먹는 형상을 닮은 상비산, 당나라 때부터 명소로 손꼽혔던 곳이다. 어디서도 볼 수 없는 독특한 지형과 산세. 그래서 계림은 1000년 전부터 수많은 객들을 이곳으로 이끌었다. 그리고 중국의 개방으로 계림은 다시 옛 명성을 되찾았다. 폭파산 중턱의 천부람, 1100년 전 화려했던 불교 문화를 증명하는 공간이다.
그러나 밀려드는 관광객은 부처의 무릎마저 닳게 했다. 商旅的要地哈，它这里的南来北往的商客，还有上京南考的人呢，他都会到这里来，会到这里来拜访。如果说你坐在这个椅子上呢，你摸到这个佛像哈，佛像的胸口的话呢哈，那么你许个愿的话呢，一定会灵验，因为你表示呢你的心意呢就是传达到了菩萨的心中。但是如果一般的人呢都拿不到这个的哈，都摸不到他的手的哈，摸不到他的胸口的哈，一般呢就摸哪里呢？摸抱佛脚，临时抱佛脚呢就是从这里来的，这就是我们所说的哈，临时抱佛脚了。不乱摸，会乱摸。还有，可以了，可以了。啊，还摸。 91년 뒤늦게 자본주의 체제를 도입한 중국이 근대화의 주축으로 선택한 것은 관광 산업이었다. 계림 씨는 작년 최초로 한국 주간을 선포하고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도시는 많은 것이 변했다. 관광객을 위한 위락시설과 상업이 크게 증가한 것이다. 밤이 되면 순무거리는 야시장으로 탈바꿈한다. 중국의 자존심이었던 천년의 고도는 자본주의의 물결에 밀려 옛 풍광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다. 도시는 급변하고 있지만 그러나 산하의 풍경은 변하지 않았다. 그곳에는 세상의 속도에서 비껴선 또 다른 계림 사람들이 살고 있다. 이른 아침 이강의 강변에서는 그들만의 하루가 시작된다. 작은 어시장이 열리는 것이다. 최근 어종 보호를 위해 금지됐지만 새벽 시장은 여전히 열리고 있다. 이곳 사람들에게 이강은 외진을 유치하는 관광 상품이 아니라 자신들이 살아가는 터전이다. 도시를 벗어난 산속에서도 자신들의 방식을 고수하며 살아가는 소수 민족들을 만날 수 있다. 그것은 자신을 위하여 다른 것을 구속하지 않는 삶이다. 계림의 북쪽 운태산. 정상에 천궁사가 있다. 인근의 소수민족들은 가족의 안위를 빌고자 하늘에서 가장 가까운 이 법당을 찾는다. 이들에게 종교는 민간 신앙에 가깝고 그들만의 방식으로 기륭화복을 점친다. 자본의 논리에 편입되어가는 도시와 산과 강의 흐름을 따르는 이들의 생활은 점차 그 간격이 벌어지고 있다. 팔각제 인근의 묘화산. 이곳에서 계림의 젖줄인 이강이 시작되고 있다. 장족 자치구에서 가장 고도가 높은 이곳에서 지류가 형성된다.马尔山是浔江、枝江、漓江的发源地，沿着漓江往上走，
묘화산은 이강과 심강 그리고 자강의 발원지다. 묘화산 협곡에 고인 샘물은 위로 솟구쳐 스스로 길을 내며 아래로 흐른다. 지류였던 물줄기는 아래로 흐르면서 점차 골짜기가 되고 이들이 만나 대하를 이루었다. 이강의 강물은 상류가 가장 맑아서 청산이 물속에서 태어난 듯하다. 강물에 비친 산들이 더욱 뚜렷이 보이고 배는 산 정상을 미끄러져 가는 듯하다. 묘화산에서 시작된 이강은 흥안에서 상강과 만난다. 이강과 상강의 물길을 틀어 합쳤던 영거운하의 제방은 지금도 남아있다. 그 길이는 무려 25km에 달한다. 이 대업을 이룩한 이는 무소불위 권력을 휘둘렀던 진시 황제다. 기원전 221년 영토 확장을 위해 남하했던 그의 군대는 계림의 험준한 지형에 막혀 더 이상 진군하지 못했다. 그러자 진시 황제는 육로 대신 수로 건설을 명령했다. 동원한 군사만 10만 명, 5년에 걸친 대공사였다. 당시 운하를 건너기 위해 건설했던 다리가 지금까지 남아있기도 하다. 灵渠是在2000多年前秦始皇统一六国以后，为了继续统一岭南，修建了灵渠。灵渠修成以后呢，它不仅为解决了这个大批的粮草，开辟了通道，而且连接了珠江和长江两大水系。故灵渠的修建呢，它在至今对于经济建设仍然有着十分重要的作用。 为漓江的源头呢提供了一份活的水源，同时呢为这个漓江的运输啊、两岸的灌溉啊起到了很大的作用。 영거운하의 완성으로 계림은 남부 교통의 요지로 거듭났다. 영거운하는 계림 역사에 전기를 마련한 사건이었다. 관계 수로가 확보되면서 계림 사람들의 생활도 더욱 평온해졌던 것이다. 전통 수로이자 교통로였던 이 강은 현재 계림 관광의 필수 코스다. 아침 9시, 유람선이 일제히 출항을 알린다. 도시의 외곽을 벗어나면 이내 10만 봉우리의 장관이 차례대로 몸을 드러냈다 숨긴다. 닮은 꼴이면서도 다 다른 산들이 3,000평방킬로미터를 가득 채우고 있다. My feeling about the scenery is something that I have dreamt about practically all my life. For maybe 30 years, we live in San Francisco. We have a very famous Asian museum, and I've seen pictures painted by artists from hundreds of years ago of these mountains.
계림시로부터 10km를 내려가면 관암 동굴이 나타난다. 이강유람의 제1경으로 꼽히는 종유 동굴이다. 석회암 노면에 이강이 흘러들어가 긴 통로가 생겨났다. 좌우 길이만 12km에 달한다. 동굴 내부에는 인삼, 불상, 연꽃 등 다양한 형태의 종유석들이 천연의 아름다움을 드러낸다. 현재 동굴은 3km까지만 개발된 상태다. 이강에서 유입된 강물로 인해 동굴 내부는 새로운 종유석들이 생겨나고 있다. 관암을 지나 이강유람은 다시 아래로 이어진다. 이강의 강변 곳곳에는 장족, 요족 등 소수민족들이 일군을 이루며 살고 있다. 그들은 모두 각자 특유의 전통과 문화를 지키며 살아간다. 유람의 중반, 흥평 선착장이 나타났다. 흥평은 1700년 전 수나라 때 생긴 고읍이다. 노가는 400년 전 지어진 가옥들이 지금껏 이어져 오고 있는 곳이다. 외형만큼이나 마을 사람들의 생활에서도 400년의 변화를 찾아보기 어려운 동네다. 노가의 전통 부채 제작소. 옛날 방식 그대로 살을 붙이고 그림을 그린다. 공산당 시절의 옛 흔적에서도 마을의 더딘 변화를 알 수 있다. 변화는 없지만 골목마다 옛것이 주는 따뜻한 온기가 느껴진다. 수천 년 계림의 산수를 지켜낸 중국 사람들의 자연관은 무엇일까? 머리가 둥근 것은 하늘을 닮아서이고 다리가 네모난 것은 땅을 닮아서이다. 하늘은 바람과 비, 추위와 더위를 가지고 있고 사람 역시 주는 것과 받는 것, 즐거움과 노여움이 있다. 자연을 닮은 인간, 그것이 중국 문명의 중심에 있다. 인간의 과오는 대자연의 질서를 범할 수 있고 그것은 자연의 준엄한 심판을 피해갈 수 없다는 생각. 그것은 자연을 그대로 두고 보는 유산요수의 정신을 낳았던 것이다. 양산, 90km에 달하는 유람의 종착지다. 그러나 양삭에서 산수는 절정에 달한다. 송대 시인 왕정공이 계림에서도 양삭의 산수를 그 으뜸이라고 칭송한 바 있다.
한때부터 이곳에 마을을 이루고 살아온 사람들은 2000년간 그 절경을 고스란히 간직해왔다. 이 마을 사람들은 이 모작을 한다. 수확기에 접어든 벼와 충실기의 모종은 사이좋게 햇빛을 나누어 갖는다. 강물은 하류로 갈수록 거세지기 때문에 양삭의 비봉들은 이강 상류의 것보다 독특한 기형이 더 많다. 그래서 예로부터 풍류객들은 양삭의 절경을 시로 옮기곤 했다. 간이 유람선은 그들을 재현한 것이다. 계림과 양삭은 물 하나로 이어져 있나니 빠른 배를 타야 1000만 봉우리를 다 보아낸다네. 1000만 가지 모습은 보고 또 보아도 물리지 않지만 어떤 것을 갖다 붙여도 판박은 듯 닮았다네. 대나무 숲 띠집이 불쑥 들어온다 싶으면 어느새 폭포수가 주련발을 늘어뜨리나니 아침에 계림을 떠날 적 안개 자욱하더니 저녁에 양삭을 이별할 땐 하늘 온통 붉은 빛이라. 양삭의 서가는 200년 전 청나라 때 서양 상인들이 정착했던 곳이다. 3년 전 이곳은 재단장을 끝냈다.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중국의 전통 문화와 서양의 상품들이 혼재하고 있다. 양삭에는 관광객의 신분으로 왔다가 이곳에 정착한 사람도 많다. 그들은 200년 전 무역을 위해 서가에 왔던 사람들과는 다른 이유로 양삭을 선택하고 있다. 可是很美，这里很美，需要一个协调的地方，什么都有，玩，好玩，文化，好的旅馆，好的餐厅，是一个协调的地方。对，还有一个好环境，很美的山水，一个很协调的地方。 광속의 시대를 살고 있는 도시인들. 그들은 왜 지금 자연으로의 귀화를 꿈꾸고 있는 것일까? 계림의 소수민족들은 대개 왕래가 쉽지 않은 협곡에 산다. 나름의 사연을 안고 피나눈 경우가 많아서다. 살기 위해 고립을 자처한 그들에게 계림의 땅은 하나의 시련이었다. 묘종 마을. 한시 집성촌은 이곳은 500년 전 선조들이 건너와 자리 잡은 후 이제는 완전히 뿌리를 내렸다. 외형과 크기가 조금씩 다를 뿐 가옥은 모두 3층의 목조 건물이다. (1층은) 사육장으로 쓴다. 평지가 넉넉지 못한 그들은 가축과의 동거를 기꺼이 받아들이고 있다. 3층은 저장 창고. 올해 수확한 나달이나 다음 해 쓸 묘목을 말려서 두는 곳이다. 노는 능선을 따라 계단을 지어 올렸다. 모양을 본따 용척붕전으로 불린다. 계단의 보폭은 1m를 넘지 못한다. 그래서 그들은 기계를 들이지 못하고 모두 사람의 손에 의지하고 있다. 정착하기엔 여건이 너무나 열악했지만 그들은 포기하거나 땅을 갈아 평지를 넓히지 않았다.
다만 자신들의 노동으로 극복하는 법을 택했다. 올해는 토마토 농사가 풍작이다. 능숙한 솜씨로 상품이 안 될 것들을 골라낸다. 그렇게 주인은 돈이라고 해야 늘 변변치 못하다. 수확량은 평지에 비하면 턱없이 적다. 어두워지면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가고 작업도 끝난다. 모든 일은 해가 나고 지는 것에 달렸다. 일요일 저녁, 묘족 아이들은 학교로 향한다. 학교가 먼 탓에 일주일에 한 번 집에 다녀가는 것이다. 다음 날 아침. 해가 뜨자 한유광 씨네 집도 하루 일과가 시작된다. 이들의 주식은 유차. 밥을 말려서 기름에 볶은 것이다. 도시 생활을 청산하고 돌아온 한 씨의 딸은 한창 어머니로부터 자수를 배우고 있다. 묘족의 가족은 가장을 중심으로 수직 구조를 이루고 구속력이 강하다. 그 속에서 전 세대는 전통을 물려주고 다음 세대는 이를 받아들이면서 정체성을 다져가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의 세간 살림을 자급자족하고 있다. 옷도 마찬가지. 가족들의 평상복이나 혼수를 직접 만들어가는 것이 이곳의 전통이다. 기술은 이렇듯 가족 내에서 전수된다. 그렇다면 세상과 교류가 힘든 이곳 아이들은 무엇을 배우고 있을까? 문학 시간. 당대 시성 두보의 시에 대한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진다. 봄을 노래한 이 시를 아이들은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까? 春天开花是不是？春天天上有什么？地上又有什么呢？好，你来。春天地上有白云，地上有青草。哦，那么把这个世界装扮成什么样子啊？非常的美丽。哦，非常美丽，一个词非常好。还有什么？灿烂。灿烂。哦，灿烂用过了，灿烂。还有什么？ 五彩缤纷哦，整个世界都是五彩缤纷的，是不是？好了，为什么会有那么多蝴蝶来呢？因为春天你来说。哦，春天到了，它就有蝴蝶了。还有什么？鲜花开。哪一个自在呢？蝴蝶和黄叶。杜甫呢，当年出生在唐朝，那个时候啊，也有春天。 他把春天看在眼里，非常非常的高兴，也非常非常喜欢，和我们的同学一样。今年春天来这里，我来。 자신 스스로 가능한 만큼 나아가고 배우고 느끼는 아이들. 그래서 요족 아이들은 경쟁보다는 공동체를, 지식보다는 자연 친화적인 사고를 먼저 터득한다. 자연 환경을 기계로 개척하는 대신 인간의 노동으로 극복하고 노동의 피로와 고됨은 가족 속에서 풀어가는 것. 그것이 땅이 주는 시련에 대한 그들의 해법이다.
解决这生活方面的，就基本上这个呢，就是经济来源的相当困难了啊，经济没有经济储蓄啊，不用从外面啊，那时候的这个呢，真的可以在穿的衣服方面呢，就相当困难了，那时候，所以我记得。 산생활만큼이나 강유의 삶도 녹록치 않기는 마찬가지다. 우선 배를 만들기 위해선 나무가 필요하다. 계림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이 대나무. 2년에 7m씩 자라는 덕분에 언제나 부족함이 없다. 곧고 굵은 대나무만 가져다 배를 만든다. 조촌의 남자 상당수는 대나무 배를 만드는 일에 종사한다. 첫 번째 공정은 대나무 껍질을 벗기는 것. 껍질을 벗기면 대가 갈라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다음은 양 끝에 불을 쬐어 완만한 곡선을 만드는 작업이다. 곡선으로 휘어진 대는 물의 저항을 줄여 보다 수월하게 앞으로 나아가게 한다. 이때 모든 대나무는 동일한 각도로 구부려야 한다. 지렛대를 대고 불을 쬐면 대나무는 순식간에 휘어진다. 이때 각도가 대나무 배의 성능을 좌우한다. 각도는 전적으로 목공의 경험과 감이다. 您这个做这猪排做多少年了？做多少年？啊，不30多年了，40年了，不差不多了。40年。从国民党时候就做起，你看解放了几10年了。哦，30多年。30-40年了。30年了。 마무리 작업은 대나무들을 하나로 잇는 것이다. 구멍 사이에 꽂은 대조각은 물에 불면 절대로 빠져나가지 않는다. 이렇게 대나무 5개를 묶으면 한 척이 완성된다. 제작 기간은 대개 일주일이다. 이 강에서 대나무 배는 없어서는 안 될 생계 수단이다. 해가 지면 강변의 집들은 본격적으로 바빠진다. 유람선이나 이동하는 배들이 돌아간 뒤 그때서야 그물을 싣고 수심이 깊은 곳으로 나아간다. 해구름에 던져진 그물들은 다음 날 새벽에 다시 올려질 것이다. 어둠이 완전히 내려앉고 나서야 강태공들이 가마우지를 태우고 등장한다. 가마우지 고기잡이는 계림에서 볼 수 있는 진풍경 중 하나다. 뗏목에 내거는 등은 물고기들의 유인책. 불빛이 배 쪽으로 물고기를 몰아오면 가마우지를 물속으로 내려보낸다. 물속으로 잠수해 물고기를 사냥하는 가마우지들은 새끼를 위해 먹이를 입속에 저장하는 버릇이 있다. 그 습성을 이용해 강태공들은 물고기를 잡는 것이다.
이렇게 대나무로 배를 만들고 물고기를 잡으며 하루를 사는 사람들. 그래서 그들은 인간이 무수한 다른 것들과 더불어 자연의 일부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가장 잘 알고 있는지도 모른다. 现在捕鱼的方法不用鱼鹰也有啊，用渔网啊、撒网啊、钓鱼啊，其他的就是说现代化的东西是很难说啦。现在电鱼的也有。那你觉得哪个捕鱼方法好？这个捕鱼的方法呢，就是说用这个鱼鹰跟渔网对这个鱼苗都没有损害。那个电那个炸的，就是说对这个鱼苗的损伤太大了。 천지 사물에는 제각기 주인이 있어 나의 소유가 아니면 한 터럭이라도 가지지 말 것이다. 그러나 강위의 맑은 바람과 산간의 밝은 달은 귀로 들으면 소리가 되고 눈에 뜨이면 빛을 이루어서 가져도 그 말이 없고 써도 다함이 없으니 조물주의 끝없는 갈무리로 나와 그대가 누릴 바로다. 흥평에 장날이 돌아왔다. 3일마다 장이 서는 거리는 물건을 팔고 사는 사람들의 흥정으로 왁자해진다. 이들이 들고 나오는 것은 집에서 기른 가축이나 텃밭에서 일군 채소들이다. 즉석 우동 한 그릇을 말아먹고 비상약재를 사는 것으로 장날 걸음은 끝난다. 해가 떨어지기 전 일찌감치 판을 접고 돌아가는 사람들. 그들의 뒷모습은 낯익고 정겹다. 흥평의 장터는 우리가 지나왔던 5, 60년대가 투영돼 있다. 고요하던 동네도 장날이면 외지 사람들로 북적대고 물건값을 깎기 위해서라면 몇 시간이고 다리품을 팔던 기억들. 더 이상 작동하지 않던 시계도 민창이 달아 비가 오는 날이면 낭패를 보기 일쑤던 운동화도 장날이면 언제 그랬냐는 듯 새 것이 됐다. 뼛속까지 충만해졌던 우동 한 그릇과 담뿍 담기는 정겨운 인심. 그것은 우리에게 이제 추억이 되어버린 한가로운 일상이다. 어느 날 한 어부가 고기를 잡기 위해 강으로 거슬러 올라갔다. 한참을 가다 보니 물 위로 복숭아 꽃잎이 내려와 향에 취해 꽃을 따라 올라갔다.
그곳에는 끝없이 너른 땅과 기름진 논밭, 풍요로운 마을과 대밭이 이 세상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는 아름다운 풍경으로 펼쳐져 있었다. 그리고 사람들은 모두 미소를 띠고 있었다. 무릉도원은 중국 문화의 한 바탕이 된 도가 사상에서 말하는 이상향이다. 신선처럼 불로장생한다는 그 자연의 삶은 어떤 것이었을까? 상전마을은 계림의 대표적인 장수촌. 이곳에서 일하는 노인을 만나는 것은 어렵지 않다. 공터에서 열리는 음악회의 주인공도 낡은 수트 차림의 노악사들이다. 연주자도 무대를 둘러싼 구경꾼도 대부분 고휘를 넘긴 고령자들. 그러나 그들의 연주는 힘이 넘친다. 이곳 성전마을 사람들의 장수 비결은 무엇일까? 무엇이 그들에게 노후에도 보행의 자유와 온전한 시력, 그리고 건강한 풍요를 허락하는 것일까? 왜 그들은 생애 끝 무렵에서조차 평온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일까? 공원 한켠의 정자 현판이 작은 실마리 하나를 제시하고 있다. 마을 사람들은 누구나 정자의 우물에서 물을 길어다 먹을 수 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 물이 장수의 비결이라고 생각한다. 你修理嘛啦，要你修理讲少哎。他说一个方面主要是水吧，那水。啊，这一部分。ai lầu thông ai là có là tụi lính đánh thuê bị讲少哎。 성전마을 사람들은 산에서 흘러내려온 시냇물을 별다른 여과 장치 없이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곳의 샘물을 장수천이라고 부른다. 경금하 할아버지는 올해로 92이 됐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찬거리로 쓸 죽순을 캐러 직접 나온다. 할아버지가 베어낸 죽순을 나르는 것은 할머니의 목. 그녀는 할아버지보다 1살 위이다. 장성한 청년에게도 쉽지 않은 무게. 그러나 그녀의 걸음은 버겁게 느껴지지 않는다. 마을의 이름이 알려지자 이들이 즐겨 먹는 죽순은 상품이 됐다. 건강한 장생은 누구나가 염원하는 것이다. 해서 외부 사람들은 상전마을의 비결을 찾고 따르려 애쓴다. 그러나 과연 이곳 사람들의 장수가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일까? 왕정규 할머니는 아들 내외가 도시로 돈을 벌어 나간 뒤 손녀를 맡아 키우고 있다.
이들을 짓누르는 것은 가난이기에 쉽게 구할 수 있는 죽순이 즐겨 먹는 반찬이 된 것뿐이다. 我们都一家人在这里，在我们老乡啊、内乡都怕不存在不了吧？那水。 그녀가 짐작하는 장수 비결도 가난에서 비롯된 식습관이었다. 我们在村上，在我们乡村的时候啊，又没有什么，我的生活头改吧，我的生活很艰苦的不啊。 很困难的，我又没有什么要没说天天有肉吃啊，有鸡吃啊，有蛋吃啊，我没有的，我就天天吃点小菜，他们这边那个笋。 다만 남다른 것은 그들에게 주어진 삶을 받아들이는 자세다. 피리 연주가인 점용송 씨. 그는 상전마을의 장례식 전문 연주가다. 누군가를 보내는 일, 그 쉽지 않은 자리에서도 그의 피리 소리는 결코 무겁지 않다. 장송곡이란 무릇 망자에게는 황천길에 외롭지 않을 위안이 되고 남은 자에겐 깊은 상실감을 치유하는 위로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그는 피리 연주에 진심을 다하고 스스로 그것을 즐긴다. 몇 시간 계속된 연주 뒤 그가 피로를 덜어내는 것은 물 한 잔이 전부다. 그럼에도 그는 미소를 잃지 않는다. 단사표음에 누추한 삶조차도 내 것으로 온전히 수용하며 사는 마음 자세. 그것은 누구나 이룰 수 있는 경지는 아니다. 那当然是一块不一块拿吹笛子啊，一个也是宽锣，不宽锣我不吹笛子。60几岁了，不吹点笛子不潇洒一点都不行啊。长寿也要争取长寿的。宽乐才是长寿，不宽乐一个人不会长寿的。 그 이 마을이 장수촌이라고 하는데 그 장수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您觉得这村庄叫长寿村吗？您觉得这有什么秘诀呢？有什么秘诀呢？就是讲一个人，每个人都要宽乐来这里。一方面就是我们的环境好，井水，什么东西环境都是好，所以就是得到这个长寿。 상전마을 아이들이 즐기는 놀이는 공터에 마련된 콧에서 벌이는 농구 경기다. 그날은 중요한 마을 행사가 있어 코트를 내줘야 했다. 사자춤, 중국인의 협동과 단결, 진취적인 기상을 표현하는 전통적인 무기다. 풍물패와 어우러지는 놀이는 마을과 가정의 안녕을 기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한다. 마을 주민들의 공동체 의식을 결속시키는 흥겨운 난장이 늦도록 펼쳐졌다. 자연의 일부로 돌아가 신체 에너지를 발산하고 자연의 속도에 삶의 속도를 맞추는 것. 그것이 문명의 광속도에 대한 경건한 저항인 동시에 진일보한 자연의 삶이었다.
경쟁과 속도에 지친 도시인들이 계림의 절경을 찾듯이 묵객들의 발걸음도 이곳을 향하고 있다. 중국의 대표적인 산수화가 진건국 씨도 계림을 즐겨 찾는다. 그에게 계림 산수는 최고의 대상이요 작업장이다.经常来写生，一有空就来写生。这个漓江很美，画一辈子画不完，也是这个上帝赐给我们这个阳朔人，我们人类的最宝贵的财富，也是人类的一种享受。大自然的美是每个人都很喜爱的。 양삭의 서가. 이곳에 20세기 중국의 대표 화가 서비홍의 고택이 있다. 노동을 독려하기 위해 붓을 들었던 인민화가. 그는 1936년부터 2년간 양삭에 머물렀다. 당시 서비홍은 생활 속에서 체험하고 분석하라는 모택동의 예술관을 따라 사생의 여행을 감행한다. 그리고 이곳에 정착해 명작을 남겼다. 묵객들은 계림에서 마음으로 상상한 산수가 아니라 사람들이 살고 있는 터전으로서의 산수를 그렸다. 그리고 그것은 그들이 조국의 산하에 바친 최고의 송가였다. 因为漓江烟雨啊，是用水墨表现，是很丰富、很微妙。特别这个书院纸上表现的效果，在萤火画中都没有这么美的。 동양산수의 수려함, 노성미, 성숙한 기품은 단묵과 농목에 이르는 먹색의 변화에 따라 비로소 깊은 맛을 드러내고 활기를 얻는다. 무엇보다 그들이 남긴 화폭에는 하나같이 산수와 그 속에 살고 있는 인간의 끝없는 신뢰가 담겼다. 그것은 격동의 시대를 거치면서도 중국이 잃어버리지 않았던 그들 문명의 존재 방식이었으며 무엇보다 우리가 되찾아야 할 삶의 가치다. 오늘날 연간 1000만 명을 불러들이는 웅대한 자연미. 그것은 계림의 지형과 세월이 빚은 것이다. 그러나 계림의 산수를 천하제일의 위치에 올려놓은 것은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서로를 위해 서로의 일부가 될 줄 아는 계림의 자연과 사람. 그래서 함께일 때 둘은 오롯이 빛난다. 양삭의 아침을 깨우는 것은 굴삭기의 작업 소리다.
꺼낸 돌덩이를 실어 나르는 자동차 바퀴 소리가 쉴 새 없이 더해진다. 절경이었던 산은 반쪽을 잃고 흉물스럽게 변해버렸다. 양삭과 계림 사이에 터널과 도로가 뚫릴 것이라고 한다. 낡은 건물이 철거된 자리엔 빌딩들이 들어설 것이다. 계림은 지금 제동 없는 속도의 전쟁에 내몰리고 있다.